서부 여행을 떠날 때 주변에서 하나같이 웬 시애틀이냐고 하더라고요. 비는 맨날 오고 사람들은 언제나 우울한 도시 같으세요? 물론 날씨가 변덕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시애틀의 여름을 만나보신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시내에서 한두 시간만 가면 스위스, 뉴질랜드 저리 가라 할 만한 대자연이 가득하고요.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자리한 만큼 현대적이고 깨끗한 인프라가 가득합니다. 예술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애틀은 사람들 역시 모두가 친근하고요. 그리고 즐길 것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감히 동부와 서부를 통틀어 미국에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도시라고 말할게요. 숙소에 호스트인 릴리와 아놀드 두 사람과 함께 조금 특별한 외출을 합니다. 내일 우리가 조개를 캐러 갈 거예요. 준비물을 준비해볼 겁니다. 미 대륙에서 버려지는 물건이 많다면 시장 규모도 엄청나겠죠? 요즘은 중고거래 앱들이 활발하지만 시간이 없는 여행자들은 이렇게 직접 발 닿는 곳에서 빠르게 찾는 것도 방법이네요. 미국의 주거지역 인근에는 이렇게 중고 물건을 취급하는 샵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신발을 찾아야지. 과연 여기서 쓸만한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슬리퍼리 is okay? Yeah, it's good. 아무리 중고여도 쇼핑은 언제나 즐겁잖아요. Goodwill is all the product discount here is for donation of the people. 오, And all the sale is go to institution for help institution. It's like the desert. 아무래도 쉽게 지나칠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 그동안 눈여겨보기 어려웠지만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미국에서도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사람들과 저소득층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친근하고 뜻깊은 공간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조개잡기 신발만 산다더니 이게 웬 살림이에요. Maybe more, maybe not. 이게 무슨 일인 거냐고. 정신을 잃고 아직 가질 않아. 집에 가질 않아요. 얼음 코너. 이곳은 프레드 마이어라는 대형 마켓인데요. 이곳에서 조개잡이를 위한 라이선스를 반드시 구매해야 합니다. 이제 준비 끝! 지금 시즌이어가지고 지금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요. 1인당 20개만 살 수 있으니까 큰 놈으로 잘 따볼게요. 이 요상하게 생긴 물건이 바로 조개잡이 장비입니다. 끝까지 미는 거야. 괜찮아, 내가 못해도 되지. 자기가 할 거든. 이런. 그런데 혹시 라이선스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초소가 있나 봐요. 그 바닷가 쪽 건너편에. 그래가지고 망원경으로 벗어 골라 잡아냈대요. 망원경까지. 조개 감시단. 이곳은 올림픽 국립공원을 지나 서쪽 끝자락까지 오면 만나게 되는 웨스트포트라는 지역입니다. 이미 수많은 가족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는데요. 이 해변에 들어서는 순간 그냥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넓은 건 대체 뭐죠? 이 바다가 너무 다르다. 진짜 너무나 넓고 너무 광활하고 진짜 무슨 사막에 있는 기분이에요. 이런 게 진짜 미국 바다구나. 그도 그럴 것이 미 서부 땅끝 해변에 서서 거대한 북태평양을 날 것 그대로 마주하는 이 느낌은 보통의 바다와는 차원이 다른 감동을 선사해줍니다. 그런데 어째 조개 잡는 폼들이 영어 슬픈 것 같네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어요. 이분은 많이 잡으셨네요. An actual hole in the ground is for sure because that's a rock. It looks like a hole, but it's a rock. 야야야. Yeah, So thank you. yeah. 효과가 좀 있을까요? Yeah, this is your. This is your. Congratulations. 제 손바닥보다 커요. 오 마이 갓. Arnold Construction work for you. 오, 이제 뭔가 제대로 잡히기 시작했네요.
이 장비를 땅속 깊숙이까지 넣었다가 빼야 되는데요. 오늘의 일꾼인 장스타와 아놀드 두 사람 다 감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잡고 있는 조개는 레이저 클램이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태평양 맛조개라고도 불리우죠. 정말 드넓은 태평양에 어울리는 커다란 크기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죠. 우리가 지금 대충 3사람분으로 해서 60개 잡을 수 있는데 60마리 중에 한 절반 이제 거의 돼가는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2시간 정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60개를 따야 되는데 저희 팀은 아직 처음에 좀 헤매가지고 많이 못 따다가 이제 좀 따고 있습니다. 고기 캐기를 해보세요. 어때요? 많이 힘든가요? 이게 들어올 때 흙이랑 물을 다 들어올려야 돼가지고 허리가 엄청 아파요 이게. 이게 허리 힘이 좋아야 되는구만. 옛날에 원시 시대 그거 같아. 남자들은 나가서 조개를 캐어넣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이제는 지친 것 같으니 돌아갈 시간이 되었네요. 어쩐지 다들 큰 차만 타고 오던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Good job. We have no accident. 이제 제일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요리 타임. 와, 껍질은 되게 약하다. 이 하나 갖고 몇 번 나눠서 잘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크기가 정말 너무 커서 마치 닭가슴살 같더라고요. 야, stomach. What happened? Teeth? I don't know. Coming up. Oh my god. Basically, you cut it open and then take everything out. 우당탕탕하면서 손질을 다 끝내고 보니 이 양 좀 보세요. 산처럼 쌓였어요. 대박이죠. 많이 못 잡았는데도 제법이더라고요. 그리고 요리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릴리의 노련한 손길로 클램 차우더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도 좀 보태봤는데 릴리는 정말 손도 빠르더라고요. 명절 파티네. 그리고 우리는 한국식으로 만들어봤어요. 맛조개 술찜하고 이건 장스타의 버터 갈릭 조개볶음. 주방이 바뀌면 제 실력이 나오지는 않는다던데요. 이번 요리는 낯선 시애틀에 와서 너무나도 특별한 경험을 함께 해준 두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담았습니다. 드디어 산지에서 직접 잡아 당일 배송, 즉석 조리까지 마친 태평양 맛조개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맛있겠죠? 그리고 LA에서 중남미 음식인 세비체를 맛있게 먹었는데요. 칠레 출신의 아놀드가 본고장의 손맛으로 세비체를 뚝딱 만들어냈어요. 저는 토종 한국인이라 언어가 항상 편하지는 않지만 행복을 나눌 수 있어서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시애틀의 북쪽으로 향하다 보면 스카지 카운티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길 위에 명물이 있다고 해서 잠시 들렸습니다. 근데 아이스크림이 진짜 너무 크다. 크기가 정말 어마무시하죠. 원래는 수녀들이 만들었던 유기농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바람결에 웬 튤립이 한가득인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애틀의 풍족한 자연 환경을 잘 활용하신 분들이 있죠. 네덜란드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정착한 지역인데 튤립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짓다 보니까 이렇게 넓어져서 이 튤립 농사로 인해서 굉장한 부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네덜란드인들이 많은 곳. 역시 꽃이 있는 곳에는 귀여운 소녀들이 가득하죠. 축제 시즌이 찾아오면 수백 에이커에 달하는 이 마운트 버넌 지역에서는 곳곳마다 이런 튤립 농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담을 수 없는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예뻐요. 정말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신선도가 다르더라고요. 도시에서 흔히 보는 꽃송이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녀석들은 갑자기 뭐죠? 인형으로만 봤던 알파카들이 나타났어요. 열심히 먹고 있네. 여기서 봐도 그래, 너희들 재미없다. 꽃 구경 간다 그러고 뭐 이러는데 이거 진짜 농장 한켠에서 작업이 한창인데요. 축제를 마치면 다 판매되는 꽃들이기 때문에 그 정성도 가득합니다. 그냥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우리도 예쁜 튤립 화분 하나를 사서 숙소 가족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끝없는 초원도 있지만 시애틀은 역시 강과 바다가 인접해 있죠. 그 때문에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흔히 만나기 쉽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발라드록스는 1917년 완공된 수문인데요. 시애틀 중심에 흐르는 두 개의 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물론 이곳은 시설이 궁금한 관광객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운동 혹은 가벼운 산책 코스이기도 하고요. 배가 저쪽에서 올 건데 배가 오는 높이랑 여기 앞에 높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저 철문이 열리면 배가 들어와. 그럼 배가 멈춰 있어. 저쪽에 있는 철문을 닫아.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차올라요. 배가 쑥 올라오면서 수면이 맞춰지고 그 배가 지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다시 보시죠. 일단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접점을 기준으로 양쪽의 수면 높이가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우선 강물 쪽 엘리베이터에 물을 채웁니다. 기다렸던 배가 슬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요. 안전하게 배를 결착시켜야겠죠. 강물 쪽 수문을 다시 닫고 나면 나란 보트 전용 엘리베이터가 하강합니다. 이제 바다와 연결되는 수문을 열어줄 차례예요. 그럼 이제 다시 항해의 시간입니다. 안전한 항해 되세요. 세상에 제일 재밌어요. 이 엘리베이터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다양하게 탑승하는데요. 시애틀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일상 같습니다. 어머, 요정이 나타났네요. 강하게 자라야 한다. 아빠한테 아이를 맡기면 생기는 일. 아빠 스타일이다 진짜. 이번에는 시애틀에서 반드시 가야 된다는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아이바스라는 캐주얼한 해산물 음식점인데요. 이른바 시애틀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죠. 뭉근한 클램 차우더와 피시앤칩스가 주 메뉴인데요. 사장님이 아주 돈 많이 버셨다고 합니다. 쫄깃하고 엄청 진해. 와, 지금 쌀쌀인데 속 따뜻해지고 좋다. 사실 이 집의 메인은 피쉬앤칩스인데요. 진짜 생선 질이 다릅니다. 진짜 쫄깃하고 너무 크고 제가 먹어본 피쉬앤칩스 중에 진짜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커다란 새우도 파는데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다 크네요. 제가 시애틀에 와서 피쉬앤칩스랑 이 클램 차우더 스프 먹어보는 로망이 있었는데 여기는 가성비도 좋고 너무 보물 같은 집이에요.
시애틀을 좀 더 구석구석 알아보기 위해서 동쪽으로 이동해 보았는데요. 어떤 폭포가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매년 150만 명이 찾아오는 장소라고 하는데요. 발전소가 2개나 있구나. 그리고 뭐 숙박시설하고 또 스파 같은 게 있다고 들었죠. 아니, 별 생각 없었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수압이 엄청난 게 느껴진다. 사진 보고 되게 조그만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작은 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훨씬 규모가 크고 저기고 엄청 크고 셉니다. 날씨에 따라 이 물줄기는 더욱 웅장해진다고 하는데 이미 가슴속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씻겨져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스노우카미 폭포에 와가지고 또다시 느끼는 건 시애틀의 자연은 그냥 오다 가다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자연이 아니고 감동을 주는 자연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영화에서나 우리가 볼 수 있나? 그냥 뭐 2시간 이내에 정말 풍성한 이런 곳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여기서는 뭔가 유해지고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또 너무 힐링만 하면 좀 루즈해지는데 그러지는 않고 또다시 또 내 삶을 또 갈 수도 있게 그렇게 해주는 뭔가 모든 게 갖춰진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또다시 한번 듭니다. 이 스노우카미 폭포에서. 시애틀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에요. 도심에 가까운 알카이 비치에서는 비치 발리볼이 한참이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살면 우리도 비치발리볼 하는 일이 생길까? 아니 수영복 입을 준비됐나? 오면은 무조건 몸을 만들어야죠. 마침 드론 하나가 떠 있었는데요.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의상부터 촬영까지 여유가 가득해 보이는데요. 이러면 또 괜히 궁금하잖아요. 사실 이 멋진 두 사람은 한참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인데요. 역시나 포토그래퍼이기도 했습니다. 멀리서만 봐도 엄마 피는 못 속이는 아이들이에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에너지에 동화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이곳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즌이에요. 활력이 넘치고 모든 게 찬란하게 빛나죠. 이토록 아름다운 계절에 시애틀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행운입니다. beside me.